네,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이번에 운 좋게 30기 신입 법무사가 된 남타고라고 합니다. 1999년생이고요. 법대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남타고 법무사님은 1년 9개월 만에 법무사 시험을 합격하셨고 부동산 등기법을 수석을 합격하신 아주 실력 있는 젊은 법무사님입니다. 법대를 입학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계기는 없습니다. 그 대학교 여러 개 쓰지 않습니까? 과가 전부 달랐는데 여기만 걸려가지고 법학과를 오게 됐습니다. 얻어 걸린 데 들어갔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도 얻어 걸려서 그건 아닙니다. 법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고등학생이나 군대 때 틀에 박힌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단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좀 포괄적인 법률 전문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법무사에 선택했습니다. 사투리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고향이 혹시 어디시죠? 저 고향은 경상남도 창녕군이라고 시골이고요. 20살 이후로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 부산에서 쭉 생활했습니다. 부산에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다면 실강을 듣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실강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서울도 와야 되고 하니까 인터넷 강의 듣고 설명해 주신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공부를 했던 장소는 어디에서 하셨나요? 학교 앞에서 계속 자취하면서 그냥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나태해지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친구들도 다 준비할 시기가 됐고 이제 다 같이 공부할 시기가 되니까 저도 스스로 채찍질을 하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통상 이제 혼자 하셨나요? 조선에 가면 친구가 있긴 한데 밥 정도만 같이 먹고 공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나요? 경찰 간부나 순경, 관세사, 노무사의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좀 공무원을 많이 준비하시더라고요. 네. 시험 일수에 따라 공부 시간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최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빼미형 스타일이라서 사실 잠은 되게 좀 늦게 잤습니다. 한 3시, 4시 이때 잔 것 같고 12시쯤에 일어납니다. 도서관을 1시나 2시 정도에 도착합니다. 18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녁을 먹습니다. 24시 정도까지 다시 공부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집에 가서 씻고 다시 좀 휴식하면서 그러면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크게 이제 본다면 공부가 이제 오후 시간과 그다음 이제 야간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을까요? 저는 일단 가서 무조건 인강 먼저 들은 다음에 인강에서 나간 진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남는 시간 전부 다 써서 공부를 했습니다. 서류 과목 빼고 이제 나머지 과목들은 무조건 하루에 한 과목씩만 본다는 주의로 했고 마지막에는 좀 여러 과목을 봤습니다. 보통 우리 수험생분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럼 좀 특이한 공부 루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아침형 인간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돌아오게 돼가지고 그냥 내가 편한 시간에 공부하자는 마인드로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 인강을 듣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던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시간 조절이 마음대로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이 많아서 아침에 못 일어나는데 실강은 또 아침부터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인강을 들으면 제가 오후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강이 실강에 비해서 이제 교수님들과 소통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소통?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질문사항 같은 걸 바로 물어볼 수 없다 보니까 올패스 강의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의를 돌려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첨삭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전부 쳤습니다. 첨삭을 전부 받았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가격이 되니까 그게 가장 좋은 점 같습니다. 첨삭을 받으셨다고 해서 남타고 법무사님의 답안지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빽빽하게 이렇게 글자를 이제 다 쓰셨고요. 실제 이 시간 안에 이런 답안지를 다 쓸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답안을 좀 잘 써주셨어요. 첨삭 시스템을 받아보면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엉망으로 나오지만 회차를 거듭할수록 이제 쓰는 방법도 좀 알게 되고 그런 점이 진짜 대체 불가능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법에서 최고 득점을 하셨어요. 그럼 서류 과목은 23.3점, 합쳐서 73.3점이라는 굉장히 고득점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고득점을 하게 된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김희찬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목차를 처음에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책 앞에 보면 목차 세부 사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전부 먼저 외워야 이 목차에 해당하는 내용이구나가 이제 점점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어떻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남타고 법무사님의 합격 수기를 보면서 조금 속상했습니다. 등기법을 제일 싫어했다. 그런데 또 점수가 또 제일 잘 나왔다.
약간 이제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등기법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등기법은 정말 정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 많이 보고 이제 사진을 찍어야 점수가 그만큼 잘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2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합격을 하셨는데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합격하게 된 본인만의 비결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도 이번에 합격을 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주변에 다 떨어졌다고 말하고 다녔고 그냥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꾸준하게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인의 이제 공부 방법은 좀 어떤 방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시험 전까지 그냥 무한 회독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또 공부 방법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서보다는 이제 문제집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리를 했다. 제가 1차는 그렇게 했습니다. 1차는 좀 특이하게 제가 강의도 안 듣고 기본서도 안 보고 객관식 문제집만 계속 풀었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그래서 저도 사실 합격을 할 수 있을지는 의아했는데 의외로 고득점으로 합격을 해서 이건 괜찮은 방법 같아서 수기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1차 같은 게 60 몇 점을 넣으면 되는 시험이다 보니까 가성비 있는 방법이죠. 이제 객관식 문제집만 풀면 물론 이제 처음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선지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집만 보게 되면 체계라든지 그런 걸 잡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객관식 문제집 밑에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냥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곱씹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뜯어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지 말을 조금이라도 바꾼 선지는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봤습니다. 슬럼프가 있었거나 가장 힘들었던 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제가 틀에 박힌 생활을 정말 싫어하는데 제 수험생도 어떻게 보면 틀에 박힌 생활이지 않습니까? 상살 없는 과목 생활. 저는 그래서 스스로 제 자유를 옥죄는 게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그냥 공부하다 쉬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순간 내일도 도서관 와야 되고 일주일 후에도 와야 되고 한 달 후에도 와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턱 막혔었는데 그래도 뭐 달리 길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공부를 하시면서 운동은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잠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 외에 다른 거에 시간을 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체력 관리는 저 휴식 시간에 충분히 누워서 그냥 한 것 같습니다. MBTI 혹시 알고 계신가요? INTP입니다. 그래도 계획적으로 또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진짜 계획이랑은 거리가 멀어서 막 공부했습니다. 그냥 계획을 짜는 게 저한테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걸 못하니까 그냥 책을 계속 반복하고 첨삭할 때는 하루에 하나씩 쓰고 다시 책 계속 반복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브리타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셨다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그만큼 범위가 넓고 그 중에서 제가 못 본 게 무조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브리타는 뭐 안 나오면 좋은 거지만 나와도 어떻게든 합격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브리타가 나왔을 때는 본인의 뭐 답안 쓰기 전략 같은 게 있었을까요? 브리타가 나온다 보면 법전을 보고 잠깐 쓰면 쓸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큼 시간이 비니까 내가 아는 문제에 좀 더 투자해서 남들보다 좀 더 상세하게 답안을 쓰면 거기서 점수가 좀 더 보충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도 민사소송법에서 이제 브리타가 나왔다라고 평가를 많이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었나요? 네, 저는 마찬가지로 됐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브리타는 단 한 글자도 작성을 못했는데 나머지 문제 중에 거의 만점이 나왔습니다. 실력은 운의 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쓰셨는데 이게 의미가 좀 어떤 걸까요? 제가 이 생각을 처음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롤토 체스라고 이제 운이 굉장히 필요한 게임인데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최상위권에 있고 그저 그런 사람은 계속 밑에 있습니다. 이게 운이 뭘까 이런 걸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서도 제일 최선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실력을 갖추면 그만큼 이제 변수를 줄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운의 작용이 최소화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그러면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데 연수가 5월 중순에 끝나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가지고 좀 쉬면서 공부도 하고 취업 개업이 어떻게 할지 알아본 후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인은 앞으로 어떤 법무사, 좀 지향하고 있는 법무사 상이 있을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올라운더, 일이 들어오면 전부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싶고 그 중에서도 송무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 이제 미래에 우리 법무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따뜻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좀 알아서 잘들 그 각자의 방법을 네. 찾아가지고 네. 자신을 속이지 않고 괴롭지만 꾸준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반드시 합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법무사로서 평생 공부 소홀히 하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업계랑 함께 발전하는 법무사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사고 법무사님의 그 앞길을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